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마녀 체력입니다.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재밌을 것 같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는 이영미. 만화방에서 한글을 뗐다. 책 읽을래 나가서 놀래 물으면 주저없이 책을 택하는 아이였다. 문학사상사, 디자인하우스 등에서 출판 에디터로 일하며 100여 권의 책을 만들었다.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은 13년차 에디터로 살다 보니 고혈압과 스트레스, 저질 체력만 남았다. 생전 처음 지리산에 갔다가 나약한 정신노동자로 사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 집 앞 수영장을 들락거리고 달밤에 공터를 달리고 바구니 자전거로 수퍼를 다니기 시작했다. 40살부터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몸을 움직인 끝에 올빼미조 게으름뱅이에서 아침형 근육 노동자로 변신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 15회, 마라톤 풀코스 10회, 미시령을 자전거로 오르내리는 강철 체력이 되었다. 영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 로맹 롤랑. 이 책의 차례를 보자마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인생을 헛살 뻔했네. 직업이 에디터인 만큼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굴리고 손가락 쓰는 일을 더 좋아했다. 이 책은 말해준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머리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몸과 마음이 함께 모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 진리를 이렇게 명랑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왜 툭 하고 눈물이 날까. 김보경 에디터, 인플루엔셜 출판사업 본부장. 그녀가 한없이 부러운 나도 한때는 천녀였다. 운동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욕심껏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한데 그녀 말대로 40이 넘어가자 몸이 이효리 같아졌다. 살살 다루지 않으면 깨지고 장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운동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게 운동은 여전히 가장 후순이다. 이런 나를 일깨운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다고, 몸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더 나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도전을, 모험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그동안 건강이 최고라는 말은 귓등으로 흘러들었으면서도 근육질의 몸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엔 귀가 솔깃해진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야겠다. 마녀체력 만세! 최미나 책방 대표.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게으름뱅이 저질체력 에디터는 책 만드는 에디터로 26년, 한 남자의 아내로 25년,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24년을 살았다고 자기소개를 늘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충 내 연식을 짐작한다. 여기까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온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여성의 삶이다. 그 뒤에 트라이애슬릿으로 13년을 살았다고 덧붙이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한다. 트라이애슬릿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나는 노는 것보다 책을 택하는 아이였고 책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은 채로 보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에다 타고나길 저질 체력이었다. 의욕은 강했지만 몸이 미처 따라주질 못해서 웬만하면 움직이는 일은 피하고 보는 쪽이었다. 게다가 유전으로 물려받은 고혈압 탓에 30살 중반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 체력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랴.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형 근육 노동자로 변신했는가? 어느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가? 평소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가치관이나 행동이 달라지면 그렇게 말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이 책에서 들려줄 갖가지 일들을 겪는 동안 처음엔 마음에 작은 파문 하나가 일었을 뿐이다. 그것은 자꾸만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몸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달라진 몸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만큼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고 있다. 예전에 알던 이들이 요즘에 나를 만나면 눈을 비비며 다시 보곤 한다. 10여 년간 다져온 체력은 단단해진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활, 성격, 인간관계, 게다가 다가올 미래와 꿈마저도 놀라울 정도로 바꿔버렸다. 이런 황골 탈태도 없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자주 쓰는 묘약이 하나 있다. 일종의 비교법이다. 대학교 2학년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보는 자리였다.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몹시 겁났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했다. 위층 사는 60 넘은 할머니도 운전을 하시는데 대학생인 내가 못하겠나? 결과는 단번에 합격. 29살 초산인데도 불구하고 진통이 빠른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배를 쥐어짜는 무서운 고통에 시달릴 때 이런 일념으로 견뎌냈다. 앞집 아줌마도 옆집 아줌마도 다 겪은 것을 나라고 못할 소냐? 탁월한 사람들이 성취한 경험을 들으면 부럽긴 해도 따라할 생각은 잘 못하는 법이다. 그 사람은 뛰어나고 나는 평범하니까.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천재를 우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니체의 말처럼 라파엘로 수준의 그림이나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 수 있는 재능은 천재니까 가능한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위층 할머니나 옆집 아줌마가 해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쩐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게으르고 잘 움직이지도 않다가 40 넘어서야 뒤늦게 운동이란 걸 시작했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된 내 경험이 나만큼이나 평범한 다른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나보다 훨씬 젊고 웬만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일찍 운동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근사한 가능성들이 펼쳐지겠는가. 마른 몸매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체력이 강해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 엄마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 자신의 삶이며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교육이라고. 이 부분에서 울컥하네요. 그런데 왜 하필 40일까? 왜 하필 40대일까? 또는 왜 하필 50대일까? 모든 여성에게 40이란 나이는 특별한 변곡점이다. 여기서 40을 40대 또는 50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나의 몸의 변곡점은 언제일까? 나의 그 기준에 맞춰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전까지는 젊어서 잘 몰랐던 체력의 한계가 여실히 느껴진다. 때 아닌 50견 또는 다른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찾아오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아랫배나 등, 허벅지에 원하지 않는 지방과 군살이 붙는다. 근력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진다. 흰머리가 나고 노안의 조짐이 보일 수도 있다. 미혼 여성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불안해지는 나이다. 전업주부는 육아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워킹우먼이라 해도 지금의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 점점 불확실해진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40살 이후 체력을 단련하면서 그런 불안과 걱정을 하나씩 해소해 나갔다. 갱년기 증상은 슬쩍 지나갔고 건강했기에 새치나 노안은 우울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본 경험을 미천 삼아 과감하게 전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40 시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몸매를 가진 50대로 살고 있다.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몸이 바뀔 수 있고 몸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인생의 나침반까지 돌려놓고 만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진리를 나 혼자만 터득하고 즐기기엔 너무 아쉽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순간에도 전혀 늦지 않았다. 남들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된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내 삶에 일어난 작은 균열은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 시작되었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5월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명 아버지 달리기 대회.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아니나 다를까 그 아빠가 제일 먼저 앞으로 튀어나갔다.
언뜻 보폭이 작다 싶었지만 어쨌든 선두에 섰으니 흐뭇한 순간이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 얼마 달리지도 못하고 큰 모션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내와 아들 입에서 먼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넘어진 채로 경기를 멈출 줄 알았던 아빠가 벌떡 일어서더니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큰 격려의 박수를 받으면서 10m쯤 달렸을까? 다시 한번 온몸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남자.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물러서는 그 뒤통수를 향해 확성기의 목소리가 바늘처럼 꽂혔다. 아이고 아버님 안 다치셨어요. 거보세요. 마음은 청춘이신데 몸이 못 따라간다니깐요. 한바탕 사람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아내와 아들은 어색함과 안쓰러움 사이에서 차마 웃지 못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의 운동회 날에 벌어진 일이다. 4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니 자기 딴에는 체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배는 나오고 몸무게는 풀었어도 그까지 운동장 한 바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릴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은 이미 청년이 아니었다. 아들이 졸라서 나간 것도 아니요. 스스로 의욕에 차서 출전한 달리기 대회 이후 아빠 체면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더군다나 지켜본 눈동자가 몇인가. 남편에겐 그날 2번이나 넘어진 충격이 몹시 컸던 모양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뚜렷이 그리고 서서히 달라졌다. 가장 큰 결단 중 하나가 대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피워온 담배를 끊은 일이다. 대기업을 다니는 동안 잦은 건 야근이요. 는 건 술과 담배, 튀어나온 건 아랫배였다. 경제적인 여유도 한참 부족했다.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건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했다. 달리기 대회에 나가 그렇게 망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본인 몸이 망가진 것도 모른 채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집에는 신문 구독을 하며 사은품으로 받은 무거운 막자전거가 있었다. 한두 번이나 탔을까? 베란다에 방치되어 뿌옇게 먼지가 쌓인 그 자전거에 손길이 가기 시작했다. 뭘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면 얼굴부터 찌푸리던 남편이 움직였다.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다녀오고 서류를 떼러 동사무소에 다녀왔다. 걸어가기도 그렇다고 차를 타고 가기에도 애매한 거리는 자전거가 딱이었다. 주말에는 중랑천 뚝방길을 따라 제법 먼 거리까지 다녀오는 눈치였다. 그렇게 서너 달쯤 흘렀을까? 자전거를 타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를 하나 사귀었고 어느 날은 그 친구 조언대로 막자전거를 처분하고 그때 돈으로 거금 20만 원을 더 보태 중고 사이클을 끌고 들어왔다. 남편은 본전을 뽑겠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들고 나갔다가 지쳐서 들어왔다. 주말이면 소파에 널브러져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예전보다 훨씬 나았다. 담배를 끊어 군것질이 늘었는데도 출렁거리던 뱃살이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허벅지가 눈에 띄게 굵어지면서 청년 때의 몸무게를 회복해 나갔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 반성이나 깨우침이 강렬하게 찾아와도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책 30과 40 사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삶의 차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은 운동회 때 당한 망신사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반전시켰다. 까짓거 몇 번 넘어졌어도 바지에 묻은 먼지 털듯이 툭툭 잊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담배를 줄기차게 피워대면서 뱃살 출렁이는 중년 남자로 나이 들어간다 해도 나무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을 기점으로 남편은 자기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급기야 동네 마라톤 클럽에도 가입했다. 그렇게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다.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정작 나한테는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몸을 쓰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만 여겼다.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둔 아내는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 남편의 영향을 받아 같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너와 내가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좋고 여겨 아예 엄두도 내지 않는 사람. 40살이 되도록 책상 앞에 얌전히 앉아 글 읽는 걸 업으로 살았던 에디터였으니 나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였다. 그런데 저자는 이제 다양한 운동에 하나씩 빠져가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남편을 보면서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운동에 빠져 나날이 달라지는데 자신은 아주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이러다가 부부가 영 다른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평행선을 걷는 건 아닐지 그렇게 고민이 됐던 거죠. 남편과는 달리 정작 자신은 고혈압, 스트레스, 저질 체력 등등으로 몸과 마음을 소진하면서 남들은 모르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저자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회의를 강하게 느끼면서 수영, 달리기, 자전거 등 몸의 움직임에 하나하나 도전하게 되는데요. 좋은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며,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안다. 그러나 이루어지면 매 한 가지다. 중용에 나온 공자님 말씀. 어떤 방법으로 도달하든 간에 이루어지면 매 한 가지라는 이 말은 타고난 천재가 아닌 나 같은 평범한 이들에게 노력과 훈련이 남아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준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 질문도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체력이 강해질 수 있나요? 내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한결같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좀 더 친절하게 풀어보면 이렇다. 저 같은 저질 체력의 40 넘은 여자도 10년간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수영장을 다니거나 공터를 뛰기 시작한 것은 더 오래되었지만 정식으로 트라이애슬론에 입문한 것은 2006년이다. 그해 3월 처음으로 동아 마라톤에 참가했다. 비록 제한 시간을 넘겼지만 42.195km를 온전히 내 힘으로 완주했다. 올해로 트라이애슬렛이 된 지 꼭 13년 차가 된 셈이다. 강산이 변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은 40대일 때보다 훨씬 기운이 쇠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그 반대다. 예전만큼 자주 대회에 나가지 않아서 기록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수영과 자전거의 숙련도 그래프는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10년간 꾸준히 뭔가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매일 운동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3일 이상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없도록 하자가 나의 목표였다. 긴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꼭 운동화를 챙겼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트라이애슬론이 내게 꼭 맞는 이유는 수영, 달리기, 자전거를 번갈아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은 수영을 하고 사이클복을 갖춰 입기 귀찮은 날은 입은 옷 그대로 나가서 가볍게 달렸다.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다양하게 종목을 바꿔가면서 기본 체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다. 나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빨리빨리 잘 해내고 싶지도 않다. 나의 희망사항은 그저 늘 현재형으로 어제 한 것만큼 오늘도 빠뜨리지 말고 그저 조금씩 달려나는 것이다. 내가 왕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떠버리고 싶지 않다. 그저 내 환경과 처지에 맞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몸의 근육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체력이 강해지면서 그동안엔 꿈도 꾸지 못했던 근사한 버킷리스트들도 생겨났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야말로 지난 10년의 운동 생활을 관통하는 내 좌우명이다. 그리고 마녀 체력을 갖고 싶어하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답이며 희망이다.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3가지가 있다.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드는 3가지이기도 하다. 그것은 독서, 운동, 그리고 외국어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내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감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운동은 육체는 물론이요, 정신에도 마술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기분이 좋아지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낙관적인 기분이 든다. 이런 단기적인 효과만으로도 운동은 얼마든지 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데 꾸준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사람의 성격과 행동까지 바뀔 수 있다. 독서에 맘먹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독서만큼 재미있다. 40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독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는가. 이에 대해 골몰하는 일로 점철되었다.
두 가지 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독서로 무장한 지적 능력에다 운동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을 갖췄다고 치자. 여기에 어느 나라 말이든 상관없이 현지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할 정도로 외국어 실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다. 왜 진작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했을까 후회스럽다. 나이가 젊을수록 우물한 개구리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 공부하길 바란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권한다.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노력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둘째,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넷째,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시급하지 않아서 당장 실천하기 어렵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경고는 언제나 옳다. 지금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진 작은 방 안에 서 있다고 치자. 맞은편 눈앞에 문이 하나 보인다.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답답한 방과는 전혀 다른 딴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냥 방 안에서만 서성이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다. 문을 열려면 우선 문고리부터 꽉 쥐고 돌려야 한다. 뭐든 좋으니 무조건 시작부터 하라는 말이다. 시작을 했으면 이번엔 그것을 핵심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세 가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습관이 가져올 결과를 믿고 간절히 열망하자. 잠들기 전 30분의 독서가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매일 1만 보씩 걸으면 어디든 모험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하루에 외국어 단어 딱 10개씩만 외워도 1년이면 3,650개가 쌓인다. 그 습관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녀체력 함께 읽어봤는데요. 40보다 멋진 50, 50보다 건강한 60을 위하여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걷기와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